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은 씨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외갓집에 가면 꼭 장판 냄새, 어항 물소리,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기침 소리가 있었어요. 그 집은 제게 늘 따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건 낡은 장롱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서로의 속셈이 드러난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특히 제 외삼촌 둘. 한 분은 술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분은 말수가 적은 척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등을 꽂는 스타일이었죠. 그날은 외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제 남편은 회사 일이 급하다고 빠졌고 엄마는 긴장한 얼굴로 제게 귓속말을 했죠. 오늘 그냥 조용히 알지. 저는 아빠를 부축했어요. 아빠는 허리도 구부정하고 손도 차가웠어요. 평생 내성적인 분이라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이 없었죠. 살면서도 외갓집에서 늘 사위는 조용해야지라는 말 아래에서 더 조용해졌던 분. 영정합상에 향을 올리고 절을 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때였어요. 장지갑으로 부채질하다가 담배 냄새 풍기는 큰 외삼촌이 탁 했다가 젓가락을 놓더니 톡 쏘듯이 말했어요. 재수없게 뭐하러 왔어? 당장 안 나가. 순간 젓가락 소리 멎고 숟가락 들던 사촌들이 얼어붙고 엄마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다 겨우 입을 뗐어요. 아버님 기일인데 인사라도. 사위면 다야? 상갓집에 빈손으로 와서 고개만 숙이면 사위냐고. 작은 외삼촌이 말을 받았죠. 여기 자리도 모자라. 그냥 나가. 우리가 모실게. 그 말이 제 귓속에 모처럼 박히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용히 말했어요. 외삼촌, 오늘은 외할아버지 기일이에요. 아빠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데려가고. 무슨 병원? 돈 한 푼 보탰어? 말만 만들지 마, 지은아. 큰 외삼촌이 눈을 흘겼죠. 너도 잘 들어. 네 아버지 때문에 집안 꼴 다 말아먹은 거야. 재수없게. 그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들 해했지만 둘은 이미 시작된 싸움에서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큰 외삼촌은 아빠 앞에 서더니 어깨로 밀치듯 지나갔고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어릴 때 제가 학교에서 울고 돌아왔을 때 제 손을 감싸주던 그 손 같았어요. 얇고 차갑고 떨리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날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 쌓인 냄새보다 더 오래된, 그리고 더 지독한 비밀을요. 제가 며칠 전 외할아버지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한 묶음의 봉투와 낡은 USB, 그리고 노랗게 바랜 수첩을 찾아냈어요. 봉투 겉면에 외할아버지 글씨로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났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 이름을 적으셨구나. USB에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이 있었어요. 기침 소리 뒤에 담담한 목소리. 지은아, 너만 믿는다. 집안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겠지. 그래도 너는 알고 있을 거다. 누가 나를 끝까지 봐줬는지. 그리고 수첩에는 숫자와 이름, 날짜들이 빼곡했어요. 병원비 낸 날짜, 약가, 간병인 비용, 그리고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받은 돈칸에 작은 글씨로 큰아들 술가, 둘째 아들 카드값 대납이라고 적힌 내역들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 쌓였더라고요. 그 옆에는 사위, 현금 30, 약국 18, 택시 6 같은 자잘한 기록들. 아빠가 병원 오가며 찍은 영수증들도 봉투에 수북했어요. 그리고 봉투 바닥에는 종이 한 장, 공증 받은 유언장 초안. 그 안에 이 집은 제게 맡겨서 사위와 지은이에게 나눠 쓰게 하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알았죠. 누군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난 추석에 작은 외삼촌이 제게 암시적으로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아, 어른들 일에 들어오지 마. 너까지 다칠라. 그 말이 벽돌처럼 무겁게 제 어깨에 얹혔는데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였죠. 다시 그날로 돌아와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 뒤로 외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제가 가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자 큰 외삼촌이 짜증을 냈죠. 뭐야, 또 쇼하냐? 여기서 그딴 거 켜지 마. 저는 말했어요. 외삼촌, 쇼가 아니고 유언이에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USB를 꽂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어요. 그리고 재생.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렸고 외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어졌죠. 지은아, 이 녹음을 듣고 있을 거다. 내 집은 사위와 지은이에게 준다. 사위가 나를 제일 많이 봐줬다. 아들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가져간 돈은 장부대로 갚아라. 내 엄마 외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적금은 건들지 마라. 그건 너희가 아니라 지은이가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 다툴까봐 공증을 해놨다. 봉투 안에 있을 거다. 이게 뭐야? 작은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이거 조작이야.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야. 저는 수첩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겹겹이 눌린 장부, 커피 얼룩, 연필 자국. 이거요, 외할아버지가 쓰신 수첩이에요. 큰 외삼촌 술값, 둘째 외삼촌 카드값, 날짜가 다 맞아요. 여기 병원비 영수증은 아빠 이름으로 결제된 거고요. 택시 영수증은 제 카드로 끄는 것도 있네요.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면 가족이니까요. 근데 오늘 재수없게 뭐하러 왔어라고요? 큰 외삼촌이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죠. 야, 너 어른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내성적이고 묵묵하고 받은 걸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조용함을 이용하고 짓밟은 게 누군데요. 그때 제 뒤에서 아빠가 작게 말했어요. 지은아, 그만하자. 오늘은 기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외할아버지가 너만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큰 외삼촌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믿는다. 그래서 뭐? 집을 니들이 가져가겠다고. 어림없어. 공증? 변호사? 다 불러. 내가 다 깨부술 테니까. 저는 미리 저장해둔 사진들을 TV에 띄웠어요. 공증인과 찍은 사진, 외할아버지 사인, 그리고 장부 확대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꺼내기 싫었던 한 묶음의 캡처들. 제 남편과 작은 외삼촌 거래처 여직원의 메시지. 네, 전 이 집안의 썩은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까지요. 저는 돌아서서 방 안모두에게 말했어요. 다들 듣고 계세요? 저는 오늘 한꺼번에 끝낼 거예요. 아빠를 모욕한 죄, 외할아버지 돈을 빼간 죄, 그리고 제 등을 친 죄까지요. 여기 메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는 읽어내려갔어요. 오빠, 오늘 회식 끝나면 작은 외삼촌 네 가게에서 보자. 술값은 형님이 계산하신대. 카드 단말기 받고 나서 티 안 나요. 방 안에 탄식이 흘렀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죠. 이 메시지 날짜가요. 외할아버지 입원비 빠져나간 다음 날이에요. 남편이 없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 없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해라고 변명할 거죠? 여보, 오해야라고. 근데 이미 다 알아요. 카드 내역, CCTV, 그리고 너희 사진까지. 큰 외삼촌이 씩씩거렸죠. 그게 무슨. 여기 증거 있습니다. 저는 정리한 파일을 출력해서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떠세요? 제가 조용할 줄 알았죠? 제가 아빠 닮아서요. 조용히 참고 살 줄만 알았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지은아, 그렇게까지. 엄마, 오늘 적당히 넘어가면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넘어가요. 아빠는 오늘 집에서 나가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오셨어요. 왜인지 알아요? 외할아버지 기일에 손주와 사위가 함께 절을 해야 그게 예의라고. 이게 예의예요? 그러는 사이 작은 외삼촌 부인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아,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말자.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 많은 데서 했잖아요. 재수없게 뭐하러 왔어? 반대로 돌려드릴게요. 그 말 오늘 여기서 똑같이 들으세요. 그 순간 큰 외삼촌이 갑자기 상을 발로 치며 욕을 했고 그 소리에 사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국그릇이 뒤집혔고 향이 한쪽으로 쓰러졌죠. 저는 재빨리 스피커를 끄고 향을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에요. 오늘 제가 조금 시끄럽게 하네요. 근데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장부도 가져왔고 공증도 받아놨어요. 할아버지 사랑하시는 사위, 그러니까 제 아빠 더 이상 욕먹지 않게 하려고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는 누군가가 다음 말을 고르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누군가는 결국 저였어요. 저는 외삼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죠. 지금부터 절차대로 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형사고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횡령, 사기, 공문서 위조 미수 항목은 변호사가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 통화 연결할게요. 다들 인사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이랑. 스피커폰에서 변호사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네, 지은 씨.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들으시죠? 공증 원본과 녹취는 이미 보관했고 오늘 이후로는 합의 의사 있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주세요. 폭언과 폭행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큰 외삼촌의 탁하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눌렸어요. 뭔가를 삼키는 소리, 그리고 횡설수설. 그럼 잠깐 이야기 좀. 지금요? 지금은 기일이잖아요. 제가 웃었어요. 예의 지키자면서요.
예, 지킵시다. 절부터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서류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첫 번째 장면이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의 깊이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 앉혔어요. 그는 처음에 아예 모르는 척했죠. 여보, 오해야. 나 그날 거래쳐. 여기 CCTV. 제가 USB를 건넸어요. 가게 뒷문, 내가 들어가는 장면 새벽 1시 47분. 그리고 3시 10분에 나오는 장면. 옆에 있던 사람 누구야? 내가 회사 일이 급하다며 내 아버지 기일을 빠진 그 밤.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미안해, 그건 술김에. 술김에? 술김에 가게 단말기 바꿔서 술값을 외할아버지 장부에 얹었어. 저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너 오늘부터 집에서 나가. 변명할 기회는 법정에서 해. 그날 밤 남편은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화가 나서, 서러워서,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나 싶어서. 하지만 동시에 눈물 한편에는 이상한 시원함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너무 오래 조용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절차의 연속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쓰고 공증 원본을 제출하고 외할아버지 유품과 장부를 증거로 묻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큰 외삼촌은 외할아버지 명의 적금에서 몇 차례 무단 인출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실패한 뒤 엄마에게 전화해서 비상금 있냐라고 물어봤더라고요. 그 통화 녹취도 제 휴대폰에 있었어요. 작은 외삼촌은 가게 단말기를 바꿔 과다 결제를 하며 손님 취했을 때 원래 계산했다고 둘러댄 내역이 여럿. 그중 하루가 제 남편과 겹쳤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이 소문이 굴러갔어요. 누가 퍼뜨렸냐고요? 제가 아니에요. 거래처 여직원이 이모부에게 오빠가 밉다고 울면서 털어놨거든요. 이모부가 아름아름 흘렸고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회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남편은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죠. 제가 바란 복수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큼은 바랐어요. 누군가 나를, 우리 아빠를 재수없다고 욕했듯이 그들 입에도 소금 좀 뿌려보라고. 법정 장면요? 잊을 수 없어요. 첫 기일에 큰 외삼촌이 정장을 쫙 차려입고 왔는데 판사님 앞에서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유언장 초안에 서명과 지문,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피고 측은 위조라고 주장하시는데 감정 결과는 원본과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큰 외삼촌이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버지가 그날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고 사위가 그때였어요. 변호사님이 제 차례에 맞춰 준비한 녹취 일부를 틀었죠. 외할아버지 목소리. 지은아, 오늘은 정신이 또렷하다. 까먹기 전에 말해놓는다. 그 한 문장에 큰 외삼촌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 변호사님이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 장부에 기재된 내역 중 외손녀가 결제한 약국비와 사위가 결제한 병원비, 그리고 피고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술집 결제 내역이 겹칩니다. 특히 피고의 매장에서 사용된 단말기 변경 전후 매출 급증 패턴이 과다 결제 마이너스 부분 취소로 이어지는 정황이 선명합니다. 작은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그냥 잠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잠깐으로 누적된 금액이 꽤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 반복됐죠. 남편 쪽 재판은 또 달랐어요. 그는 제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던졌고 저는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 조정, 그리고 접근 금지 100m.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쌓은 세월이 있는데. 저는 한 줄로 답했죠. 세월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내가 문 닫고 나간 그 밤 10초였어. 회사에서의 뒷소문이요?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전 그 소문을 막지 않았어요. 어쩌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 원래 그랬대. 술만 마시면 어디 가서 카드 긁고 아내 기일에도 안 나간 게 그 사정이라더라. 다들 떠들었죠. 저는 그 말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며 출근을 했어요. 제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출근했다가 커피 한잔하고 점심때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괜찮아? 묻고 저녁엔 아빠에게 국 끓여드렸어요. 우리 집 식탁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아빠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잘 키웠다. 그 말 제가 살아오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외갓집은요? 판결이 나오고 나서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조용해졌어요. 사과를 했냐고요? 네, 했어요.
근데요, 저는 그 사과를 장부에 적히듯 기록할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다만 외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들이 절하는 걸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예의를 배웠네. 기일 다음 해 우리는 다시 외갓집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큰 외삼촌이 제게 소곤거렸죠. 지은아, 그때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오늘은 다르게 해요. 아빠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돈 얘기하지 않기, 예의 지키기. 그는 작게 그래 하고 물러났고 방 안은 한결 조용했어요. 향이 바르게 타고 있었고 영정 앞에 꽃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사이다는요, 얼음잔에 부었을 때 일어나는 탄산 소리만이 아니더라고요. 때를 기다려서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가는 용기. 그게 진짜 사이다예요. 저는 그날 기일 자리에서 한 방에 끝내고 싶었지만 법의 절차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걸렸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조용했던 사람, 제 아빠의 어깨가 다시 펴지는 걸 봤거든요. 아, 우리 아이들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죠.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저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가족은 더 서로를 아끼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야.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묻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는 무서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많이. 근데 더 무서운 건 계속 침묵하는 거였어. 그 후일담의 끝에는요, 작은 기쁨들이 줄줄이 따라왔어요. 저는 외할아버지 수첩을 정리해 작은 앨범을 만들었어요. 표지에 이렇게 썼죠. 기억은 장부보다 오래간다.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놓은 한 문장. 재수없게 뭐하러 왔어? 라고 들은 날, 저는 제 인생의 정면으로 왔어요. 재수가 아닌 재수를 찾아서요. 내가 들고 태어난 수, 내가 쥐어야 할 수, 내가 되찾아야 할 수. 라디오 앞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헌신짝처럼 던졌다면 여러분이 헌신짝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손에 감당 못할 쓰레기를 쥐고 있어서예요. 그 손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다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외할아버지 앞에서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말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요, 더 당당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날 외삼촌들이 아빠에게 던진 말, 제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재수없게 뭐하러 왔어? 라고요. 이제는 우리 앞에서 예의 없이 거짓말 들고 오지 마세요. 당신들의 재수는 끝났고 우리의 재수는 시작됐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을 제대로 응징한 이야기였어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 모금이라도 시원한 탄산 같은 용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 제 아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말하겠죠. 아빠, 이제 우리 집에선 아무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아도 돼요.